익명의 누군가와 대화하는 이른바 랜덤 채팅으로부터 시작된 끔찍한 범행입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 여자한테는 그 살인이랑 똑같은 건데. 한 원룸촌을 뒤흔든 끔찍한 성폭행 사건.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원룸촌 일대. 이곳에서 피해 여성을 공포에 몰아넣은 성폭행범은 누구였을까? 그런데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제 원룸에 침입해서 강간하고 뭐 휴대폰을 빼앗겼다. 그래서 저희 강력팀이 출동을 했죠. 피해 내용 청취하고 도주를 추적해서 사다리 타고 저희가 진입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어요. 범인은 인근에 살던 30대 남성 오 씨. 피해 여성 집과 불과 3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제 그 시는 이제 제3의 그 인물을 만나기로 했던 터라 노크를 하니까 이제 보통 아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초인종을 안 누르고 노크를 하면서 이제 열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던 거고. 친구와 늦은 저녁을 먹기로 했던 나래 씨가 의심 없이 문을 연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섭다 진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강간 상황극을 주장을 예? 했죠. 이게 상황극이요? 이제 채팅 어플 특정 어플에서 네네. 강간 상황극에 그 지원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거기 수락하고 그 여성으로 알고 들어가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 씨는 이 모든 게 상황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뭔 소리야? 피해 여성이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해달라는 글을 보고 자신은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로는 네네. 이웃에 거주하는 원룸 네. 그 여성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네. 강간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옆집에 거주하는 남성인데 그 옥상이라서 그거 모든 지켜봤던 게 다 거죠. 자기가 꾸민 일이라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 오 씨와 연락했던 건 피해 여성 앞집에 살던 20대 남성 이 씨. 어린 딸을 키우는 아빠기도 했던 그는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 이게 앱을 통해 뭐야? 여성 여성 행세를 행세를 한 하며 거예요. 성폭행 상황극을 제안하고 뭔 상황이야 이거? 심지어 피해 여성 집 주소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데요. 저 사람 그렇게 뭐야, 진짜? 영문도 모른 채 성폭행을 당해야 했던 나래 씨. 진짜 무슨 그날 나래 씨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고통의 크기는 차마 가늠하기 힘든데요.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거. 어렵게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여자들이라면 다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개인 스피칭에 뭐에 그래서 그냥 취업 준비하던 학원도 그만두게 됐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쩌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데요. 정말 끔찍해요. 그 사주한 놈도 그렇고 처음에는 벨을 눌렀는데 딸이 그때 당시 화장실에서 못 들어서 다시 내려가니까 그놈이 다시 올라가라고 다시 올라간 거라잖아요. 그날 벨을 눌러도 얼른 문이 열리지 않자 돌아가려는 오 씨에게 앞집에 사는 교사범 이 씨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있었으니 이 씨가 다시 진짜 나쁜 올라오라. 앞집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지켜보고 있었네. 치밀하게 오 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교사범 이 씨. 무슨? 결국 애꿎은 여성만 큰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 그게 상황이라고 몰랐다고 그랬지만 그게 정말 몰랐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몰랐을 그렇게 리가 없네. 위협적으로 세상에 문을 열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냐 무슨 간에 그러니까 그 사주한 놈도 너무 끔찍하고 이 진짜 시행한 놈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안 멈춘다는 거는 그때는 자기를 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지난해 6월 4일 법정의 판결은 차마 믿기지 않았답니다. 교사범 이 씨는 징역 13년, 주거 침입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무죄요? 건데요. 이게 무슨 나라냐고 세상에 이게 사람을 무죄요? 죽여놓고도 시켜서 한 거라고 하면 이게 무죄가 되는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냐고. 무죄요? 이거는 정말 그게 2차가야지 보겠어요. 그게 2차. 청부 살인범도 다 무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사라진 재판.
1심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열린 2심에선 2심에서 교사범 이 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 실행범 오 씨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이마저 가해자들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억울할 게 뭐가 상태입니다.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고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건물 관리하시는 거세요? 네, 제가 여기 들어온 지는 한 5년 됐어요. 2년 전에 무슨 사건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이제 성폭행범들이 산다는 거는 이제 우편물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만 정확한 사건 자체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형사가 아닌 이상. 피해 여성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교사범 이 씨. 나래 씨를 스토킹하고 거짓 성폭행 상황극까지 꾸민 이유는 뭘까? 작년에 이사 가셨거든요. 작년에 이사 가셨어요? 상황극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믿고 성폭행을 저지른 실행범 오 씨도 이사를 간 상태. 그들의 입장을 대신 전해 듣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대법원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판사가 어떠한 인터뷰나 자기의 사건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쪽을 좀 묻고 싶은데 이제 연락을 기다려도 될까요? 한번 또 변호사님 오시면 상의를 해보는데 네네. 아무래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적절치 않다고 하시니까 네네. 재판에 넘겨진 두 남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그런 일까지 생기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막 그건 빨리 잊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 잊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엄마인데 저도 제3자잖아요. 제3자 엄마지만 제가 좀 더 무너져 내리고 이랬지만 제3자 당사자가 제일 힘든 건데 그걸 어떻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거짓말로 시작된 황당한 성폭행 사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피해자의 고통 속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야, 이거 채팅 앱을 통해서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좀 엉뚱한 여성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벌 이거 어떻게 내려질까요?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폭행을 실행한 오 씨는요, 성폭법에 있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꾸며낸 이 씨도 함께 교사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작년 6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예. 있었죠. 네. 교사범 이 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만 실제로 이 일을 실행한 오 씨는 무죄였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 실행범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1심 재판부가 무죄는 선고를 말이 내린 안 거죠. 되잖아. 네. 이유가 뭘까요? 이 무죄? 네, 이게 성폭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즉 네. 상황극인 줄만 알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인정해 준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폭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심으로 넘어갔죠. 2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선고됐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선고됐습니다. 감형이 됐어. 우선 이 교사범 이 씨는요, 징역 13년형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됐고요. 네.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실행범 오 씨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네. 징역 5년형이 선고됐고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 씨 같은 경우에는 무죄에서 지금 유죄로 바뀌었는데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애초에 이거를 상황극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뭐 미필적이나마 이거 실제로 강간이다라는 네.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오 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게 실제 성폭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다양한데요. 이 씨와의 어떤 그 채팅 내용 중에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부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행위의 시작이나 종료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상당히 거세게 피해자가 저항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고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네, 네. 그런데도 상황극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
이게 지금 또 주목해 봐야 할 그 지점이 채팅 앱이라는 점이잖아요. 네.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인데 좀 익명 채팅 앱을 통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좀 사기나 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절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12월부터요. 익명 채팅 앱을 이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대부분의 채팅 앱이 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이번 사건처럼 성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새로운 소통 수단도 필요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이용한 범죄 또 그걸 악용한 범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꿎은 피해 여성만 상처를 입었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국민 배심원이었습니다.